장자의 소개를 한번 볼까요? 이 파일이 중국의 백과사전에 나온 파일입니다. 장자의 소개. 장자라는 사람은 기원전 369년에서 기원전 286년까지 살아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성이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거, 400년, 300년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저명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문학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가라는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노자 철학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이로 선진시대의 장자학파라고 하는 학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의 학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생활 방방곳곳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본 정신은 역시 노자의 철학에 많이 부합하고 있다. 구세 사람들이 그래서 노자와 함께 노장사상이라고들 한다. 이 간자체로 나와 있는 거냐? 제가 이 중국에서 파일을 받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는 노장철학이라고도 하죠. 장자가 삶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잠시 칠원이라고 하는 관리를 한 적이 있답니다. 벼슬을. 근데 그 해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칠원이라는 곳에 지명 이름으로 그곳에서 관리를 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칠자가 우리가 오칠할 때 칠이거든요. 오칠을 감독하는 관리를 했었다 라는 설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자가 평생 동안 생활이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곤란했다고 합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죠. 평생 동안 어렵고 곤란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평생 동안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고 권세와 명리를 도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무엇을 도모하고자 했냐면 그 당시 가장 혼란한 세대였는데요.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첫편이 소요유인데요.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걸어다니면서 즉 자유자재로 거니는 그러한 정신의 자유를 추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신상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부귀를 추구하는 것 갖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자의 중국 문학사에서나 사상사에서의 공헌은 만날 수 없을 정도죠. 중국의 문화를 구성하는 틀을 보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정면에 놔준 게 유교입니다. 정면에 정장, 연극의 막앞. 그러면 중국의 배후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사상이 노장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왕들이 겉으로는 공맹사상, 유교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네들 내면에서는 전부 다 도교사상을 공부하거나 익혔던 분들이고요. 배웠던 분들이고요. 특히 막의 뒷면에 가면 노장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혼란한 세상에서 중국 사회가 끊임없는 혼란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혼란의 역사 속에서 혼란이 극심할 때마다 이 노장사상으로 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평정하죠. 또는 보이지 않게끔 도와주거나 평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끼친 중국사에 끼친 뭐 문학, 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봉건주의 거기 제왕들이 중시했다는데요. 당나라 현종이 도를 좋아했어요. 요즘 이제 도에 미쳐가지고요. 자기 딸을 사기꾼 도인에게 시집두번을 전도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고요. 유명한 일이죠. 그 당현종이 이 장자를 호를 내리는데 남아진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장자를 다른 말로는 남아진인이라고도 하고, 장자가 일생 동안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도가에서는 이 장자라는 책의 이름을 남아진경이라고도 하고 도 닦는 책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의 특색은요, 굉장히 낭만적인 문학적인 색채를 많이 띤 글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문학과 문장에 미친 영향도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이와 같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편이 7편이고 외편이 15편이고 자편이 11편입니다. 자, 이 중국의 책들을 보면요, 지금 사실 가장 문제되는 성경도 판본이 문제입니다. 사실 판본. 중국 책들, 제가 황제내경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판본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건. 고증이 안 돼요. 지금 이 7편, 15편, 11편 중에서 4편의 7편만큼은 장자가 직접 쓴 것에는 틀림없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나머지 외편과 자편에 관해서는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많아요. 후대 사람들이 쓴 거냐, 장자 직접 쓴 것 같지 않다, 뭐 말들이 많아요. 단 고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냐, 4편의 장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들이 있다. 소요유하는, 자유자재한 도를 닦는 그 초탈한 해탈의 철학들이 들어있지만, 이 외편과 자편 속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철학들이 갖고 와서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편과 외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그 삶의 지혜나 경험이나 많은 것들을 배워온 아주 영향력이 컸던 것이 도리어 4편, 7편은 도 닦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했지만, 반대로 외편과 자편은 마찬가지로 외고 잡인 것처럼 인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로서, 제왕으로서, 리더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지 많은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군사학이라고 썼는데, 우리 지략 또는 모략, 이게 대표적인 서적이다. 그럼 참 재밌죠. 도 닦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곤못을 쓰는 전혀 아닌 개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면을 보면서 혼란한 복세무민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가 서술하는 방식에 3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우원, 중원, 치원이라고 하는데요. 우화, 허구의 사실들을 깃들여서 많은 의미 있는 얘기들을 깃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이전 사람들의 얘기들을 끌어오거나 반복해서 그것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한 바를. 치연이라고 하면 지연이라고 한대요. 말년 얘기도 하고 기계모모한 헛맹탕한 얘기들 속에서 의미를 끌어오는 그런 문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거냐? 제가 한번 이 시간대를 봤어요. 노자하고 공자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지금 중국에서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2600년 전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중국 역사의 양축을 걷는 거두들입니다. 정면에서는 중국 역사의 정면의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후면의 문화는 불교와 도교. 특히 도교 역할이 크죠. 도교와 불교는 거의 상통하는 맥락이 많고요. 도를 닦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교와 불교가 서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너무 많이 밀접되게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의 그런 도교와 불교가 한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칼같이 잘라지는 이런 식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유사할 정도.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발전하면서 도교 영향을 받았고, 도교가 발전하면서 중국 불교 영향을 받고, 유사한 언어들도 많이 사용되고요. 방식들도 많이 사용되고요. 참선법이나 도가의 좌선이나 거의 유사한 방법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동일화가 된 건지 아니면 중국의 도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건 얘기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들 두 종파라고 할 수 있나요? 두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의 후면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밑바탕을 감당해 준 겁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이 한쪽에선 도가가 한쪽에선 불교가 밑바탕을 해주면서 정면에서는 유교라고 하는 질서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 후면에 무질서와 산란함 속에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철학이 사상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두 축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장자도 맹자도 거의 동일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고증할 수 없는 거는 맹자가 그 당시 살았던 묵자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책이나 평론하는 글들이 많은데 장자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맹자의 책 속에. 혹자는 장자가 맹자보다 후대 사람 아닌가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안 따지고요. 본론부터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장자나 역사적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사상이 중요한 거지. 예수가 키가 1m 80이든 1m 50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데 그런 거 갖고 죽기 살기 싸우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리고 예수가 썼든 안 썼든 지금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썼으면 어떻고 안 썼으면 어떻고 그게 또 뭔 중요해요.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저는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 이게 잘 안 봤거든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대표적인 책이죠. 그 봉은 바가바다 기타.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이런 책들의 묘미는 어디 있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묘미는 국민학생이 보는 성경, 중학생이 보는 성경, 대학생이 보는 성경, 박사가 보는 성경 이 중고등학교는 꼭 세속적인 게 아니겠죠?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아서도 안 되고 성경이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해되어 준다고 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 수준의 이해인지 대학 수준의 이해인지 저는 그걸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장자의 판본에 관한 글자의 고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성경은 똑같아요. 구전대로, 구약은 몇천 년간 구전대로 나오는 거고요. 신약 판본도 지금도 다른 판본들이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그것을 영어를 거쳐서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그 번역된 한국말이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 완전히 희극이죠, 희극. 코미디죠, 코미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장자를 역사적으로 보고 온 그 해석 다 다양합니다. 중국에 제가 한약을 공부하러 갔을 때 사실 중국 철학을 할까 했었어요. 동양 철학을. 그래서 집안에 몰매를 맞았는데 반대를 당해갔고요. 말로 많죠. 장자, 노자, 장자, 주역. 그것만 해도 뭐 한년 꽉 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공부했으면 자유롭게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보라는 거죠. 제가 가이드일 수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생각은 다른데 다른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책을 중국에 몇 가지 제가 이걸 하게 되는 원인 강독회라고 이름 붙이고 제가 중국 책을 좀 자유롭게 본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따먹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 맛있는 귀한 값진 열매를 먹냐 또 풋사과를 먹냐 그건 여러분들이 따먹어서 만들었다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또 좋잖아요. 골방 같은 데서 그냥 서로 격이 없이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을 예정하는데 3개월에 끝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또 원래 이걸 꼭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조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다른 일로 오늘 못 나왔는데 뭐 내편, 외편, 좌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때 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강자를 보는 견해를 크게 역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사상과 철학으로 배우는 견해고요. 하나는 도 닦는 견해고. 그래서 도가의 핵심 경전이죠. 도가에서 그 두 가지 해석이 적절하게 제가 다 가이드를 할 겁니다. 가이드라기보다 안내 그냥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사 선택은 본인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양 크게 봐서도 두 가지 개념이다. 그렇지 않고는 뭐 글자 하나 갖고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중국의 그 학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글자 하나를 보는 방식이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은. 그런 데를 하시고요.